안녕하세요. 마음 연꽃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서운함이 미움으로 굳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고 연꽃님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60 후반입니다. 자식 둘을 키우느라 젊은 날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가정이 있고요. 문제는 연락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고 짧게 끊고 그 뒤로는 또 한참 연락이 없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해준 부모였나? 내가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쿡쿡 쑤십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전화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도 상처를 받고 나도 후회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서운합니다. 이 서운함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연꽃님, 편지에 마음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전화 한 통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오래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참 많이 참았는데, 나는 내 몫을 다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오래 쌓이면 어느 날엔 전화기 버튼 하나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괜찮다고 하다가도 그날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으면 서운함이 바늘처럼 콕콕 올라오지요. 그런데요, 서운함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운함은 사랑의 다른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서운함이 입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힘든 마음을 이야기 하나 또 이야기 하나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짧은 장면을 떠올려 보실까요? 저녁입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TV 소리만 조금 들리고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알림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 전화해. 한마디는 해야지. 다른 목소리, 하지 마. 또 상처받아. 그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마음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연락이 없다. 해석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를 귀찮아하나 보다. 나를 버렸나 보다. 나는 이제 필요 없나 보다. 연꽃님, 사실은 사실대로만 아프고 해석은 해석대로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해도 버렸다는 결론은 아직 내리지 말기. 여기서 예시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설명할 때 종종 비유를 드셨지요. 그 중에 소금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의 물에 풀면 어떠한가? 제자가 말합니다. 짜서 마시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큰 강물에 소금 한 줌을 풀면 어떠한가? 제자가 말합니다. 강물은 넓고 깊으니 소금 한 줌이 있어도 물맛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같은 일이 닥쳐도 마음의 그릇이 작아지면 세상이 더 쓰게 느껴지고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일도 지나갑니다. 영꽃님이 겪는 연락 없음이 소금 한 줌이라면 요즘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인정이 고프면 그 소금이 아주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자녀를 먼저 고치기보다 내 마음의 그릇을 먼저 조금 넓혀야 합니다. 그릇을 넓힌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붙잡는 마음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두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질척했고 냇물이 불어나 건너기 어려웠지요. 냇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옷이 젖을까봐,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말없이 여인을 들어 올려 냇물을 건너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던 다른 스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참고 가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수행자 아닙니까? 여인을 함부로 들어 올리면 안 되지요. 그러자 여인을 도와준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냇가에 내려놓고 왔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가는군. 이 말이 우리 마음에도 꼭 들어맞는 때가 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의 허전함,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그 장면을 밤마다 다시 재생하는 마음. 그게 바로 등에 업고 가는 겁니다. 자녀의 태도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내 마음이 계속 업고 가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는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업고 가는 시간을 줄이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을 드립니다. 아, 내가 지금 업고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매듭이 조금 풀립니다. 알아차림은 놓아짐의 시작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태도가 상처처럼 내게 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 안지 않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듣고 계셨지요. 그 사람이 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내게 준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대에게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처가 되는 말, 무심한 태도, 차가운 반응이 내게 선물처럼 건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 가슴에 넣으면 그 순간부터 내 하루는 그 선물의 색으로 물듭니다. 받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걸 결론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은 사실로 두고 버렸다는 결론은 보류하는 것. 그게 받지 않기의 시작입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핵심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꽃님이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 저녁.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전화 버튼 누르기 전에 23번만 길게 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서운해도 괜찮다.
서운함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오늘은 서운함이 내 입을 잡지 않게 하자. 이 세 줄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은 전화를 하지 않는다. 둘째, 전화를 하되 따지는 전화가 아니라 안부 전화로 한다. 전화가 꼭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첫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따지는 첫 문장은 보통 이렇습니다. 너 왜 연락이 없니? 이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상대 마음을 방어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대답이 짧아지고 마음이 다치기 쉽습니다. 안부로 시작하는 첫 문장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목소리 듣고 싶었어. 바쁜 거 아는데 그냥 안부만 묻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도 숨을 쉬고 말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서운함을 풀 때는 너보다 나를 먼저 꺼내는 게 좋습니다. 너 때문에 서운해 대신 요즘 내가 조금 외로울 때가 있더라. 내가 괜히 마음이 약해진 날이 있었나 봐. 이건 낮추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더 넓히는 생활 속 작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서운함은 대개 누적됩니다. 누적을 줄이려면 내 하루에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넣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딱 하나만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식탁 위에 작은 꽃 한 송이 올려두기. 집 앞을 10분만 걸으며 하늘 올려다보기. 좋아하던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기. 책 한쪽만 읽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향이나 차를 한번 피워보기.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의 강물을 넓힙니다. 강물이 넓어지면 소금 한 줌은 덜 짜게 느껴집니다. 영꽃님, 편지에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나서 후회한다고 하셨지요. 후회가 있다는 건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후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서운함을 없애기. 이건 어렵습니다. 서운함이 미움으로 굳기 전에 풀어내기. 이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은 5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고 그냥 귀로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첫째, 전화 전 숨 3번. 둘째,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기. 연락이 없다와 버렸다는 결론을 구분하기. 셋째, 첫 문장을 안부로 시작하기. 넷째, 너 대신 나로 말하기. 요즘 내가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 넣기.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영꽃님은 연락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소리 한 번, 안부 한 줄, 그 작은 연결이 그리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움이 오래 쌓이면 서운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내 입에서 가시가 되지 않게 오늘은 아주 작은 방법으로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면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밤이 있더라도 그 밤이 영꽃님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영꽃님은 이미 오래도록 누군가의 삶을 지켜온 분입니다. 그 세월은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살아낸 마음은
오늘도 돌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내 마음에게 먼저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외로울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나를 돌보겠다. 이 말이 쌓이면 연락 한 통이 늦어도 마음이 바닥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덜 다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마음에 올려둘 문장 하나를 드립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는 길만 잊지 않으면 된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날은 그 서운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운함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게 오늘은 숨으로 한번, 말로 한번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이 조금 덜 짜고 조금 더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